자, 최근에 AI 업계를 뒤집어 놓은 일이 생겼어요. 엔비디아가 자체 AI 모델인 NVLM 1.0 버전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체 AI 모델이라는 건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GPT나 메타의 라마,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엔비디아가 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존부터 AI 서비스들을 많이 출시는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도전할 거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어쨌든 엔비디아라는 상당히 강력한 플레이어가 출연하면서 지금 AI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성능도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제 왼쪽 단위 오픈소스 모델들만 모아놨거든요. 그런데 맨 앞쪽에 있는 NVL D72 빌리언, 뒤에 72 빌리언이라는 매개 변수가 720억 개라는 거고, 메타의 라마 3V 405 빌리언이라는 건 이제 매개 변수가 한 4050억 개가 있다는 말이겠죠. 자, 결론만 말하자면 일단 성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라마 3 405 빌리언 모델, 그러니까 체급이 조금 더 큰 모델이랑 비슷한 성능을 내주고 있어요. 보시면 언어 능력 같은 경우는 84.1로 라마의 86.7점보다 살짝 떨어집니다. 그리고 폐쇄형 모델인 GPT-4o 같은 경우는 한 88점 정도를 기록했고, 엔스로픽의 클로드 3.5 소넷이 87점 정도니까 이 언어 능력에서는 거의 최상단에 위치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VGA 버전 2, 이게 이제 비전 모델이거든요. 비전 모델에서는 상당히 높은 성적을 보여줬어요. 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그래픽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저력을 가진 회사잖아요. 아마 예전부터 쌓여온 그 노하우들이 이런 언어 모델에도 같이 들어가서 멀티모달적인 능력을 제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논문에서 여러 예시들을 제시를 해줬어요. 특히 OCR의 광학 언어 인식과 로컬라이제이션, 사진에서의 위치 차이를 인식하는 것, 그 다음 수학적 코딩 능력, 이런 부분에서는 전 모델을 통틀어서 거의 1등이었고요. 나머지 능력도 거의 한 탑5급의 언어 모델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 논문도 직접 읽어봤는데 실제로 코드랑 가중치까지 전부 다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버렸어요. 저도 이걸 정확하게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 백본 모델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 기반이 된 모델이 있고, 제 추측으로는 라마 모델을 살짝 파생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진 모델을 오픈소스로 풀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이 깊어요. 이 엔비디아의 AI 파운데이션 모델 출시는 완벽하게 라마와 경쟁하겠다는 거예요. 기존의 오픈소스 AI 모델 같은 경우 라마의 점유율이 거의 90%가 넘는 아주 독보적인 1인자였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이 시장을 치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메타와 엔비디아 둘 사이가 최근에 상당히 끈끈했거든요. 이렇게 마크 저커버그 CEO랑 젠슨왕 CEO랑 서로 옷도 바꿔 입고 둘이 서로 하하호호 형님 이러면서 되게 잘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로 봐서 와, 이거는 둘 사이가 좋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가는 길은 고객과 경쟁하는 거예요. TSMC가 잘 된 이유 뭡니까? 모든 반도체 회사들과 경쟁을 하지 않았어요. 본인들은 생산만 한다. 설계는 여러분들이 해라.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이 있었기 때문에 파운드리 시장에서 최고를 차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본인의 고객들, 메타뿐만이 아니에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테슬라, 이 모든 파운데이션 만드는 업체들과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에 놓인단 말이에요. 엔비디아가 자체 모델을 개발한다는 건 정말 양날의 검 같은 겁니다. 당연히 엔비디아가 독점으로 이 하드웨어, 그래픽카드를 생산하기 때문에 가장 성능이 좋은 AI 가속기를 본인들 거에만 배치를 해버리면 이거 다른 기업들은 사실 경쟁하기가 힘들어 버리거든요. 인공지능 학습이라는 건 진짜 엔비디아 CPU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거의 빅테크를, 그 대단한 빅테크들을 상대로 거의 갑질을 해오던 게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를 막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강력한 독점이에요. 게다가 인공지능 모델과 하드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를 아우르는 진짜 말 그대로 수직 통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드웨어 따로 만들고 소프트웨어 따로 만들고 이러면 솔직히 시너지가 그렇게 나지 않거든요. 본인들 AI에 맞는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만들 수가 있다. 혹은 본인들 하드웨어에 맞는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 엔비디아가 진짜 마음먹고 빅테크들 인재들 싹 다 빼와서 한번 개발 제대로 시작하면 이건 제 사견인데 정말 무시무시한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기존의 데이터가 거의 없다시피 할 겁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데이터들을 거의 손아귀에 다 놓고 있고,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폰을 통해 전 세계 사용자들의 정보와 트랜잭션들을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엔비디아는 이 B2B 기업이에요. 기업 대상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빅테크들은 전부 다 B2C를 기반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데이터와 고객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배포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를 겪게 되겠죠. 아무리 엔비디아가 좋은 모델을 만들어도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연합해서 야, 나 너희 거 안 쓸 거다. 너희 모델 안 쓸 거고 AI 가속기도 더 이상 안 살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죠. 물론 제가 지금까지 든 예시들은 전부 다 극단적인 예시들이에요. 이렇게까지 흘러가지는 않을 건데 이런 가정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 며칠 사이 있었던 뉴스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액센처라고 한국인들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글로벌 1위 IT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S&P 기업 500개 중에 한 400개 기업 이상이 이 액센처한테 상담을 받아보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업계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주자고요. 세일즈포스 이것도 모르실 수도 있는데 글로벌 1위 CRM 고객관계 관리 업체입니다. 참고로 두 회사 모두 시총이 거의 한 300조 가까이 나오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비교될 만큼 커다란 글로벌 대기업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엔비디아가 이 기업들과 상당히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협업을 했냐? 일단 CRM, 고객 관계 관리가 뭔지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단순히 고객과 잠재 고객을 파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AI화 시켜서 마케팅, 영업, 유지 관리 이 모든 거를 한 방에 해결해 주는 솔루션이에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세일즈포스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셀레스트라는 여자 고객이 스쿠터를 사고 싶은데 이거를 알아서 이메일을 보내고 스쿠터를 대기시켜 놓고 이 셀레스테가 좋아할 만한 액세서리들 먼저 딱 준비시키고 스쿠터를 사고 돌아오면은 스쿠터 관리 팁을 메시지로 보내주고, 이 모든 게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자동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사실상 현대 비즈니스에서 이 클라우드와 같이 거의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즘에 이 AI를 어떻게 도입해야 되는지 모르는 기업들도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을 도와주는 게 바로 액센처, IT 오퍼레이션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알다시피 이 분야가 정말 잘 나가고 있어요. 이제 진짜 모든 기업들이 AI를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엔비디아와 액센처가 협업을 하면서 너희 엔비디아 솔루션을 도입해봐 이런 식으로 고객을 끌어오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액센처의 AI 리파이너리라는 모델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엔비디아 AI 스택을 어떻게 적용을 할지, 어떻게 비즈니스를 굴릴지 이런 데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업체들이 하는 게 결국 이 AI가 전부 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생성 AI 같은 경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젠슨왕이 CNBC에 출연해서 Blackwell is in full production, 그러니까 생산이 꽉 차 있고 Demand is insane, 수요가 미친 수준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 정말 누누이 말해왔는데 이 블랙웰 차세대 AI 가속기에 대한 수요는 빅테크를 비롯해서 이 국가 단위와 모든 산업군에서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조금 안 좋은 뉴스들이 있었어요. 이게 왜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에 좀 부진했냐?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블랙웰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단품으로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서버의 형태로 완제품으로 팔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그래픽 카드 개수를 따라서 이제 72개면 우리가 NVL 72 이제 36개씩 묶었으면 NVL 36.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건 NVL 36 곱하기 2 이 듀얼렉 버전이라고 하는데, 애플 애널리스트로 엄청나게 유명한 이제 과밍치 씨, 이 과밍치 씨가 완전 공급망 분석의 대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 듀얼렉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생각보다 25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안 좋은 뉴스 기사가 뜨긴 했어요. 그런데 오늘 황 사장님이 나와서 직접 해명을 해주셨으니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금 더 확인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4분기에 블랙웰 생산은 전혀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11월 달 양산을 시작해서 12월 달부터 이제 고객사에 인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첫 고객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하이퍼스케일러가 12월에 가장 첫 제품을 받게 되고요. 이제 모건 스탠레스 추정하기로는 이 4분기에 블랙웰 판매량이 대략 30만 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이게 한 달 전에는 예측이 한 45만 개였는데 약간 줄어들었죠. 이제 여기서 대략 매출이 잘 나오면 한 10빌리언 정도 나오겠네요. 살짝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10빌리언 달러라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분기보다는 사실 내년 1분기가 훨씬 더 중요해질 거예요. 내년 1분기 때 생산 라인을 제대로 램프업 시키면서 판매량이 거의 70에서 80만 개 정도로 2배 이상 늘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대략 매출이 25빌리언 달러에서 30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작년 1분기 매출보다 1.5배 정도 더 잘 나가게 되는데, 이 블랙웰만 생산하냐? 그건 아니고 이미 그전 라인업인 호퍼도 같이 생산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 다 합쳐보면 내년 1분기 매출은 한 40빌리언 언저리 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1년 동안 거의 2배 정도 성장하는 속도란 말이에요,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큰 기업이 1년에 2배 성장을 한다? 와,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긴 해요. 여러분, 애플이 1년에 끽해봐야 진짜 10% 성장하는데 엔비디아는 진짜 맥스로 쳤을 때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다는 말이거든요. 저같이 재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보기에는 이거 진짜 미친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 상당히 궁금하긴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인데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엔비디아 AI 서밋 컨퍼런스가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발표 주요 내용은 제가 잘 정리해서 영상으로 또 만들 예정이니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보 빠르게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테크넴이었습니다.